장관님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으로서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에 대해서 밤잠을 설친 국민들과 시장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아까 그 발언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네.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예고가 없었다든지 예, 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되 이 제도 개선되는 사항들한테 중에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질 거는 사전에 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보고 들어보니까요. 네. 국토부가 아직도 뭔가 달라진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뭔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여전히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또 근거조차 모릅니다. 관계기관 협의가 안 끝나서 정해진 게 없다는 건데 정해진 것도 없이 지역별, 대상별 또 주택 유형별 검토 중이다 라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발표하기보다는 차라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니 발표할 때까지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토부와 정책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시기와 방법까지 논의한 것은 아니다. 국토부에서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이 국토부가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은행들이 재량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허그에 연락을 해서 구두로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허그에. 네. 그래서 허그에서 이제 은행에 팩스로 이렇게 공문으로 보냈는데 무슨 은행이 알아서 자기들 재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관계가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대출 규제를 하라는 거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이 14일 또는 21일로 이렇게 정해서 한 거 아닙니까? 기후관리과하고 허그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은행에 얘기했다. 네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관님이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국토부가 주도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저도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주는 이런 규제를 국토부가 굳이 금융기관 압박해서 시행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장관님 정책 대출이 급증했고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의 정책대출 통계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집권 전까지는 약 19조의 정책대출이 집행이 됐어요. 매년. 근데 2023년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47조, 올해는 55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래서 갑자기 정책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것 맞는 거죠? 이렇게 급증하기 때문에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예. 정책대출이 늘어난 건 맞지 않습니까?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규제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각종 대출 한도를 늘려 가계대출을 폭증시키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출도 규제를 풀면서 정책대출이 크게 증가한 건 맞습니다.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만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부의 말만 믿고 집을 산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급증한 거잖아요. 우리 국토부 실장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니 규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출 규제 또한 주목구구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거고요. 그냥 내일부터 이거 안 된다 저거 된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 내고 지방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죠. 정부의 말을 못 믿겠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정부가 신생아 특례 지원 정책대출 한도와 규제를 풀겠다면 주택 조시기금 내 재원을 재편성하거나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매년 들어오는 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추가 재원은 검토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대출한다 해놓고 다시 대출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 정부를 안 믿겠죠. 우선 현재 대출 신청된 건은 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대출 규제를 유예하고 있지만 디딤돌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신생아 특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또는 후치담보 집이 완성돼야지만이 담보를 잡을 수 있는 후치담보 그런 분들이 이제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아이를 낳아야지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임신하고 있는 분은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분들은 사실 국토부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생아 특례 없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거는 이제 그 네. 신생아 특례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그럽니다. 예. 네, 그래서 신생아 특례 부분하고 후치담보 특별히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고민해서 확정할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신생아 특례 같이 인구 정책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네. 저도 이 사연들을 읽으면서 젊어서 저 집 없는 소름 많이 겪었는데 정말 가슴이 찡할 정도로 그런 사연들이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봉탄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디딤돌 대출 규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애써 주시는 데서 너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주신 자료 잘 숙독하도록 하겠습니다.